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집트 문명, 중국 문명 등 모든 고대 문명이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모든 사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지구는 거대한 거북이나 기둥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세계관을 바꾼 사람이 기원전 6세기의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그는 하늘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포함해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지구는 공중에 떠 있는 거대한 돌이라 주장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힌트는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면 달과 별들이 동쪽에서 떠올랐다가 원을 그리며 서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밑에도 원을 그리며 움직일 빈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수세기 동안 누구도 하늘이 밑에도 있다는 것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각자의 생각에 매여 있어 그 생각을 쉽사리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옛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지구를 받치고 있는 것이 없다면 지구는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지금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향해 떨어진다는 것을요. 새로운 세계관은 세대를 거치며 사회의 통념이 되었고 전 인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지구 밑에도 하늘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듣는 옛날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고 방 안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말인가? 양자 중력 분야의 선구자 카럴로 로벨리아.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20세기 두 가지 과학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양자 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양자 역학은 아주 작은 미시 세계를 훌륭하게 설명해주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의 힘을 설명하면서 시공간에 대한 지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두 이론 모두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현대 기술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죠. 문제는 두 이론이 서로 모순되는 개념을 사용해서 양립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이론을 통합하면 방정식의 해가 무한대가 되면서 이상해진다는 거죠. 아직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적 이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력이 양자효과를 보이는 10-33cm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블랙홀의 중심을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말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이론을 연결해야 했습니다. 공간과 시간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거대한 상자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세상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뉴턴의 법칙이 적용되는 공간이죠. 이 공간이 전자기장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패러데이는 양전하에서 출발해 음전하에 이르는 선들의 집합을 전자기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공간을 가득 채우는 널리 퍼진 형태의 선들이죠. 공간의 모든 지점에는 패러데이 약선에 접하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가해집니다. 이때 전하가 없으면 패러데이의 약선은 다음과 같이 닫힌 고리, 노트 모양의 패곡선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 이 전자기장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전하들 사이에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전자기장이 있고 이 전자기장 속에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두 질량 사이에 중력장이 있고 이 중력장 속에서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 불리는 중력장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중력장 자체가 공간이라는 거죠.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중력장이 이 세상을 채우고 있고 질량을 가진 물체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카를로 로벨리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합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이론의 방정식을 합치면 힐러드윗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닫힌 형태의 곡선, 즉 루프를 띠고 있었습니다.
노베리는 패러데이의 약선도 닫힌 곡선이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패러데이 역선이 전자기장을 구성한 것처럼 이 루프가 양자 중력장을 구성하는 것 아닐까? 잠깐 공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중력장 자체가 공간이었잖아? 결국 루프 자체가 공간인 건 아닐까? 루프들이 모여 공간을 구성하는 거야. 그렇게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루프 이론이 추측하고 있는 공간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은 우리 눈에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오 작은 차원에서는 수많은 루프들로 짜여 있다는 거죠. 루프 양자 이론은 오늘날 수백 명이 넘는 과학자가 연구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아직 루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기에 입증되지 못했지만 최소한 루프 양자 이론은 정확한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루프 양자 이론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것이 촉근 이론입니다.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동시에 설명할 것이라 생각되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두 후보가 촉근 이론과 루프 양자 이론이죠. 서로 오류가 많다고 싸우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아가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양자 중력에서는 시간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양자 중력 방정식의 시간 t라는 변수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시간 없이 세상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시간은 특정 상황에서 발현되는 변수일 뿐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오직 통계 열역학적인 맥락에서만 시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열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열역학에서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 상승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은 오직 엔트로피의 증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열역학계가 아니라면 엔트로피와의 연관성이 없어지고 시간이라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저자는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살펴보았던 하늘과 땅, 위와 아래의 개념으로 돌아가 봅시다. 삼화 개념은 우리 인간에게는 일상적인 개념이지만 방정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방향이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중력장 때문에 모든 물체가 아래로 낙하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물체가 아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낙하하기 때문에 아래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가진 물리적 조건에 의해 아래라는 개념이 정의되며 이는 중력장의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아래는 그저 낙하의 방향에 지나지 않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과 후라는 개념은 방정식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열역학 개념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분자는 엔트로피에 따라 통계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비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전과 후라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물체가 낙하하기 때문에 아래라는 개념이 생겨나듯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우리는 절대 시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맥박수, 진자의 진동수, 세슘 원자의 진동수로 시간을 측정했지만 결국 자연 현상으로 시간을 세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 그 자체를 우리는 측정할 수는 없으며 우리는 시간을 상대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란 각각의 물체가 다른 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방식일 뿐이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합치려면 아마도 인간은 세상을 바라봤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듯합니다. 세상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선으로 바라보고 알갱이로 바라보고 루프로 바라보고 끈으로 바라보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